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바벨탑 아시죠? 예, 바벨탑과 방언 이런 제목을 넣을 건데 낚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뒤에다가 노드라든지 그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같은 거죠. 를 할 겁니다. 창세기에 보면은 그 재밌는 게 이제 이런 거죠. 야훼가 쓴 방법, 이 바벨탑을 그러니까 매번 이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처먹어. 그래가지고 물로 불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바벨탑 때는 방언으로 하셨어. 방언, 그죠? 계속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, 이 섭리의 경외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 말 안 들어 처먹는, 그래서 막 아주 높이 막 뭐를 쌓고 하니까는 야, 안 되겠다 하고 한 게 이 다른 물리적인 어떤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말을 방언을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. 어우, 손이 되게 춥네. 손은 시렵다고 하죠. 자, 근데 여러분, 그 방언을 하면은 물이나 불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 효과가 있습니까? 저 이제 뭐 건축 같은 걸 잘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해서, 근데 이제 이 오리엔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건 이집트건 정말 그 고문명이에요. 그래서 우리의 그 느낌으로 고대지 뭐, 이렇게 똑같이 고대라고 생각하는 것도 로마도 고대 아닙니까? 근데 로마에서 지금 로마를 바라보는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, 이 거리보다 로마에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그 거대한 건축물들을 바라보는 그 거리가 훨씬 더 길거든요. 엄청나게 그 고문명이죠. 그 오래된 문명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중간 정도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부족도 이제 대략 한 4,000년 정도 전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바벨탑에 대해서는 사실 분분한데, 근데 그 바벨탑이 뭐 분명한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세워진 굉장히 높은 건축물이었을 거란 말이죠. 뭐 이런 거보다 막 높이 쌓으려고 했을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방언을 하게 한다고 그냥 돌 나르고 이렇게 딱딱 그 쌓아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게 안 됐을까? 바로 이번에는 정보를 활용해서 한번 심판을 내리신 거죠. 뭐냐? 자, 뭐 이런 건축을 뭐 예전에 이제 큰 대형 뭐 건축물을 한다 하면은 굉장히 분업화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. 일단 그 설계자들은 수평원을 맞췄을 거고,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 세우는 그게 오리엔트 지역에
그리스 피타고라스가 제일 처음 한 게 아니에요. 오리엔트 지역에 3, 4, 5라든지 3, 4, 5 맞나? 3, 3은 9, 4, 4, 16 맞구나. 그 다음에 뭐 12, 13, 5라든지 막 이런 그 피타고라스 수에 해당되는 것들이 오리엔트 지역에는 막 그 고대의 고대에도 그 기록이 있어요. 남아 있어요. 그러니까는 수평을 맞추고 이러는 거는 이 삼각형을 이용하는 거거든요. 그래야 정확하게 이렇게 직각을 세울 수가 있어요. 그런 거가 있었는데, 물론 그게 이제 과학기술이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술, 그냥 테크닉의 하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각각의 직각 삼각형을 세울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여러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타난 한 거란 말이죠. 이제 고려자기라든지 이런 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방법을 알아낸 것처럼.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는 모든 직각 삼각형을 다 해결해 버린 거 아닙니까?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꼬르 c제곱으로. 그래서 이제 그런 질적인 갭은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, 그래도 그보다 훨씬 오래전 문명에서 어떤 사람들은 설계를 하고,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부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그걸 조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. 바벨탑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내용 그대로라면은 이제 그 경외감을 느끼지 못하고 끝없이 어떤 솟아오르는 그 욕망, 닿으려고 하는 욕망. 이게 그 좋은 의미에서 섭리에 닿고 막 이런 게 아니라, 내가 뭐 나나 뭐 괜찮지 뭐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죠. 그래서 이 자들이 뭔 일인들 못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. 근데 그때 그런 설계하는 사람뿐 아니라 각각 분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블럭을 손질하거나 뭐 제작하거나 이렇게 하는 팀이 있고 분업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전체에 대한 것은 노드 하나가 설계를 한다고 해도 각각 하위 노드들이, 노드라고 하는 거는 신경망에서 신경세포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. 뉴런 같은 거 아시죠?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블럭만 관리해, 여기는 이제 운반만 관리해, 여기는 이제 쌓는 일만 관리해. 이 각각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? 그거를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, 그 밑으로도 또 세분화가 돼서 분업해서 뭐 그걸 했겠죠. 근데 그걸 하려면은 뭘로 전달해야 되냐면, 야 오늘은 오늘은 다듬지만 오늘은 그 기후 조건이 그거 잘못 다듬으면은 깨져버려. 오늘 그 기온도 낮고 그리고 습도도 높고 해가지고 오늘은 아니야,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. 그걸 알아듣고 나서 이제 그 하부 조직, 하부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은 운반을 해놔야겠네. 운반해놓고 작업장 그 베이스 캠프까지 일단 운반해,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, 그렇게 이제 방언으로 이제 하게 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바로 정보를 차단해 버린 거예요. 정보의 차단이라는 심판을 하신 거지.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어떤 뭔가의 욕망이 있었겠죠. 그거를 이제 꺾어버린 거죠.
창세기의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해석한다면. 근데 이거는 그 이전의 그 심판에 비해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심판이죠.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, 그런 거 이미 다 아실 거 아닙니까? 야훼께서 다 알기 때문에, 야, 이 정보의 노드를, 신경망, 연결망들을 다 산산조각 내버리자, 방언으로. 그게 이제 그런 의미죠. 그리고 이제 제가 노드는 2019년 처음 AI 관련해서 뭐 로봇 인공지능 할 때 했는데, 이런 게 다 사실 사람의 이런 신경망이 있잖아요. 이렇게 쫙 타고 내려오는, 이렇게 갈라지는 신경망, 이런 거를 흉내를 낸 거거든요. 뉴런 이런 거가. 근데 이제 노드 중에서도 다 똑같은 노드도 다 다르잖아요. 아주 뇌 안에 있는 노드도 있지만은 이렇게 중앙을 흘러내려오거나 아니면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죠, 하나의 세포 자체가. 그래서 각각이 다르고, 이런 걸 흉내내는 게 이제 바로 컴퓨터가 되고 또 AI가 되고 딥러닝이 되고 이런 겁니다. 노드 관련해서 막 이렇게 그 뉴스라든지 이런 데 하는 거 보면은 AI 뉴스 같은 데는 오히려 뭐 교통망 노드, 이거를 전국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 해야 되느냐, 이런 게 그 나오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뉴스를 본다. 근데 정책적으로 어디에다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 국가 공동체가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그 한다 할 때 또 보면은 어떤 노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장 효율적인 거. 그때도 이제 서로 이제 그 정치권에서 서로 근거가 다르단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들으면은 재미라기보다는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. 이게 집적해서 나오는, 노드에 집적으로 나오는 효율성과, 그리고 노드를 어떤 식으로 배열하느냐, 그러니까 집적이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복적이고 또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근거가 나오고 하는데, 그 노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신경망에서 아까 말했던 설계자, 그리고 각각 그 영역에 분업된 영역에 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런 노드는 연결망이 두뇌가 됐건 아니면은 도시 연결망이 됐건, 실제로 그런 도시계획 할 때도 그 노드라고 하는 개념을 쓰거든요. 물리적이자 또 물리적인 그런 실제로 이런 연결망도 되지만,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장안의 화재야, 이게 바로 노드예요. 노드. 장안이라고 하는 나라, 당나라의 장안이라고 하는 노드가 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. 그리고 이를테면은 원나라 때의 역참제 같은 거 있죠. 각각이 노드인 셈이죠. 중요한 노드인 셈이죠. 긴 길이 하나 있고 그 노드가 있어. 여기에서 이제 숙박도 해결하고 뭐 마패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옛날 마르코 폴로 만화에 보면은 마패 가지고, 그걸 마패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지? 그 신분증 그거 있어. 하여튼 말을 그 쉬게 하고 말을 바꿔서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거, 이런 게 노드예요. 근데 주요한 노드가 이 물리적인 노드일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정보의 노드이기도 한 거야. 훨씬 더 추상적인 거죠. 인간의 신경망을 흉내낸 거고, 그리고 바벨탑에서 방언으로 그렇게 싹 좌절시킨 것도 정보를 차단한 겁니다. 물리적인 길을 차단한 게 아니에요. 물리적으로 물이나 불로 심판한 게 아니고, 물리적인 노드, 물리적인 그 망, 이거를 차단한 게 아니야. 물론 그 물리적인 망은 당연히 정보가 흘러다니는 망이기도 합니다. 동시에. 그렇죠? 마르코 폴로가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
일본에는 황금이 가득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되잖아요. 그래서 또 여기에서 또 이쪽으로 원나라로 또 여행 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단 말이죠. 근데 이 정도까지 알면은 우리가 뭐 AI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는 모른다고 해도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몇 년간 하기도 했는데 너무 어려워. 그래서 어려운 거를 쉽게 하는 게 이제 진짜 실력이죠. 근데 제가 그렇게 쉽게 못한 것 같고, 자 그러면은 AI라고 하는 건 뭐냐,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중간에 히든 뭘 처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? 이게 바로 여기에서 인풋되는 거에서 요 노드에서 NODE에서 신경세포 같은 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보가 쫙 몰리는 겁니다. 쫙 망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. 두뇌도 실제로 이렇게 그 신경망들의 그 발화되는 그 망들, 한꺼번에 딱 발화될 때 망들 중에서 중요한 노드들이 있고요. 그리고 대도시를 뭐 깜깜한 밤에 딱 찍잖아요. 그럼 노드들이 딱 있습니다. 서울, 부산, 맨하튼 이런데, 뉴욕 이런 데가 막 있단 말이죠. 텍사스나 이런 데는 그런 게 덜하겠죠. 근데 바로 그러한 중심 노드 역할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에서는 바로 히든 영역에 있는 거야. 그래서 뭘 하냐면은 정보들이 오잖아요. 그럼 정보를 실제로 중요한 노드에서 하는 일들, 아까 바벨탑 지을 때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뭘 하고, 야 오늘은 그냥 베이스 캠프로 옮겨, 이런 것들 있죠. 이런 것들을 바로 AI의 히든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.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히든 영역에서. 그럼 히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느냐,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수학적으로는 가중치 부여예요. 가중치 부여를 해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. 그 학습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, 어쨌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설정된 목표에 맞도록 계속해서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중치가 부여가 돼. 뭔가 연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. 뭔가 연산이 일어나서 이 노드가 신경망이자 정보의 처리까지 해서 똑똑한 아웃풋을 해준다는 거죠. 그리고 그런 노드들을 무력화시키는 방언으로 딱 뒤바꿔 놓는 그거 하나로 바벨탑은 건설되지 못하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